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보시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지금 눌러주십시오. 내만한 버튼 있죠? 구독 버튼. 네, 오늘 유명한 분은요, 도널드 커크 전 USA 투데이 편집인인데요. 이분은 한반도 전문가로 유명하고요. 한반도 취재를 한 30년간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자유일보 칼럼을 실었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자유일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칼럼을 자주 실습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16일 신규 발열자가 27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인민군이 김정은의 특별 명령에 따라 평양 시내 의약품 공급 안정화 작업에 일제히 투입돼 의약품 공급 수송을 시작했다고 한다. 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 제안에는 이 시간 현재까지 무응답이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이 김정은에게 무조건 나쁜 소식만은 아닐 것이다. 방역을 핑계로 나라 전체를 봉쇄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정권 유지를 위한 통제를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식량을 구하러 친구를 만나러 약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누구든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체포할 권한이 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보건관료 조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그들은 이제 파리 목숨이 돼 있다. 특히 환자들과 접촉한 보건의료 관리들은 집단 발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동안 목숨 보존을 위해 떨고 있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방역에 실패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지도자로서 자신이 했어야 할 조치를 못한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김정은은 코로나 발원지가 북한 내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지 못한 관료들의 무능력함이 국가 배신 행위에 준한다고 억지를 쓸 것이다. 하지만 북한 외부로부터 코로나가 유입되었다는 주장은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 2019년 12월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해 바이러스의 유입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순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정보 조작과 허위 정보를 이용한 전략을 쓸 것이라는 추측은 타당하다. 최근 김정은의 선전 매체인 노동일보와 조선중앙통신사가 코로나 사망자, 감염자 및 회복된 환자의 숫자를 보도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해 보도했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은 공식 발표보다는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명백한 것은 최근의 응급사태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혹독하게 인민을 탄압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반면 김정은 자신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의 통치 방식에 대한 불만을 억제할 능력을 잃게 될 수 있으며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백신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백신 제공을 거절했지만 아마도 대규모의 백신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성사가 된다면 백신 공여자들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백신을 투여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며 어쩔 수 없이 해외 전문가들의 출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왔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어떻게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과 전염병의 규모 범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보건 체계는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의 소수 엘리트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겠지만 2,600만 명의 인민들은 의료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돈을 탕진한 김정은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식량 및 기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인색했다. 지금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로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만약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와 그의 정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도널드 커크 전 USA 투데이 편집인이 썼는데, USA 투데이야 뭐 미국에서도 워싱턴 통신이라는 코너를 통해 자유일보에서 칼럼을 실었는데요. 의미 있는 칼럼입니다. 김정은이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하다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그 우려를 나타낸 것 같아요. 물론 틀어막는 데는 선수고 여태까지 70년간 북한 인민들이 독재 권력에 익숙해져 있죠.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기들 그냥 익숙해져서 숨 죽이는데 이골이 난 백성들이지만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불안, 공포가 걸려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들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이력이 됐지만 처음에 코로나 막 몇천 명 올라가고 이럴 때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고 뭐 백신도 뭐 좀 늦었지만 나중에 들어오고 이랬는데도 공포 분위기가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북한은 우리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뭐 버드나무 뭐를 어떻게 먹으래나 뭐 이런 이런 황당한 얘기 할 정도로, 민간요법에 의존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닌게루 병이 없어서 맥주병에다가 수액 넣고선 닌게루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열악한데 몇십만 명 감염될 때까지도, 지금 몇십만 명 감염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의료체제 붕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넘어서 실제로 얘네들이 그 통계를 제대로 보도하는 집단이 아닌데, 실제로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2,700만 북한 인민 중에서 만약에 몇백만 명이 감염된다. 누적 감염자가요. 금방 그렇게 되죠. 금방. 뭐 하루에 3, 40만 명씩 감염되면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그럼 금방 누적으로 몇백만 명 감염되는 거죠.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열이 나고 39도 올라가네. 치료약도 안 주네. 이건 뭐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때 무슨 5호 담당되고 나발이고 내가 죽게 생겼고 내 아들이 지금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내 와이프가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흥분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 이판사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폭동의 조짐도 있다는 얘기가 자들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강명도 고수도 저희 이봉규 TV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폭동 조짐도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또 다른 탈북자하고 이제 취재하느라고 전화를 해봤는데, 군인들한테도 비상이 걸렸대. 이제 특히 해군들한테 초토화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로 너무 확산돼가지고. 군대에서 동요가 일어나면, 이분이 한반도를 30년 가까이 취재를 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글을 써온 분인데, 이런 표현을 한 게 처음입니다. 김정은이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처음 한 겁니다. 지금까지 김정은한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안 했는데, 그만큼 코로나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걔네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 국력이 우세해도 먼저 쳐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냥 그런 위협은 없었단 말이에요. 먼저 쳐들어가진 않지, 우리가. 근데 지가 먼저 쳐들어오면 이제 지는 죽는 거지만, 그걸 알고 괜히 공갈만 치는 거지 먼저 쳐들어오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는 먼저 쳐들어간 꼴이 된 거예요. 김정은이 속수무책이죠. 핵무기로 코로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장사포로 막을 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200만 명이가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다 합쳐서 한 200만 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비군까지 합치면 더 넘는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못 막아요, 그걸로. 불안, 공포에 그걸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이제 원성이 높아지죠.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결국 누구 탓을 합니까? 하늘 탓. 아니면 아버지 탓할까요? 이놈의 자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치료제 왜 없어? 우리 왜 백신 안 맞췄어? 왜 이렇게 온 사방천지 코로나 환자로 이렇게 된 거야? 병원도 왜 이래? 병원도 없어. 우리 왜 치료 안 해주는 거야? 내 자식이 죽어나가고 있어. 열이 40도까지 올라. 어떻게 된 거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당장. 이러면서 분출될 수 있다. 그거를 아는 김정은이다. 이렇게 이분은 내다보네요.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느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권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서. 지금도 심각하다고 그러는 상황이라는데, 지금 정도에서 철권통 치니까 어떻게든지 때려잡고 죽일 사람들 막 죽이고 그냥 막 봉쇄하고 그냥 꿈쩍 못하게 하고,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퍼지면 공안이라고 그래요. 단속하는 그놈들도 막 걸리고 군인들도 막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김정은도 고립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차단을 할 거 아닙니까? 차단을 하는데 김정은의 친위 부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경호 업무 보는 친위 부대들. 거기서 막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랬으면은 그거 격리시켜야 되죠. 또 그 사람들이 격리되고 그럼 단 부대가 투입되는데, 딴 부대가 투입되다 보면 철저히 세뇌가 안 된 다른 부대가 투입되면은 곤란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은 이번이 처음 맞이한 것 같다는 뉘앙스의 칼럼이 섬찟해 보입니다. US 투데이 편집인인데 도널드 커크. 야, 이분이 잘 내다봤는데요. 김정은이 코로나 이번에 막지 못하면 독재 유지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김정은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이번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도 있을 수 있고, 내부 반란, 군사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식량난에 의한 인민 폭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 놓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쪽에서 코로나로 막 무너져가지고 난동에 의해서 김정은이 막지 못하고, 거기서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벌써 차가 몇 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뭐 해열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치료제라든가 급한 대로 지금 수요를 해주는 것 같은데, 왜냐면 북한이 붕괴되면은 중국으로서도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북한이 완충지대로서 버펄러 존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살아 있어야 대한민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주한미군과 국경을 접하지 않거든요. 버텨줘야 된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근데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은 자기네들 두만강 압록강의 국경을 대한민국하고 접하는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국으로서는. 왜 상상도 하기 싫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국력은 엄청나게 세죠. 한국은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문화 수준, 애국심, 여러 가지 과학기술력 이런 거 한국 무시 못하거든요. 오히려 더 세거든요. 그런 세련된 한국과 두만강 압록강을 맞이한다? 그럼 국경이라는 거는 왕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역이 됐든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든 됐든, 북한은 중국보다 지금 여러 가지 체제 면으로나 뭐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나 뭐 세련된 거로 보나 문화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국경을 맞이해도 우월감을 가지고 중국 인민들이 흔들리지를 않는데, 국경을 우리 그 국경이 또 굉장히 깁니다. 이쪽 한반도가 그 북한 지도 보면 위에가 상당히 중국과 길게 국경 맞이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국 국경에서 자유대한민국 세련되고 옷도 잘 입고 얼굴도 번지르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거기에 주한미군이 있는 그런 나라하고 국경을 맞이하는 건 중국으로는 아주 싫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제 수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유 송유관도 못 잠그는 거고, 그냥 대북 제재에 해는 신용만 하지 사실은 목숨을 다 열어주거든요. 기름도 공급해주고 식량도 공급해주고, 이번에는 이제 트럭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 이 코로나에 대비한 뭔가 물품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중국에서도 병을 막는데 그게 자기네 코드 석자인데 지금 중국도 심상치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중국을 꼼짝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접수를 하느냐? 이 시나리오 1, 2를 준비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5년 동안에 문재인이. 준비를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준비를 다 해놨는데, 문재인 5년 동안에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하면서 이걸 완전히 흔들어 놨을 겁니다. 도발이란 도자도 못 썼잖아요.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거 신경 써야 돼. 북한 붕괴됐을 때 어떻게 빨리 접수에 들어가느냐. 미국과 어떻게 유엔을 설득하고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접수하느냐. 이게 하루 늦추면 중국이 들어오니까 이 작전, 이 시뮬레이션을 빨리 대비를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인 출신이 아니고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살짝 걱정은 되지만 그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 잘 박을 거예요. 국정원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잘 박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나 비상 상황입니다. 미국과 공조가 지금서부터 그 상황에 대한 공조가 지금 돼야 됩니다. 빨리 그 물밑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바랍니다. 심각하대요. 심각하대.